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주간 전망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올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주간 정시 일정을 이제 국내 유수의 증권사 자료하고 제가 또 유료로 이용하는, 제가 직접 돈을 지불을 해서 또 유료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이제 정시에서 필요한 것만, 상당히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쭉 요일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로만 보다 보니까 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도 있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영상으로 같이 제공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지금 오늘 영상은 주간 일정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고요. 항상 주간 일정에 보면 주간 플러스 요인, 긍정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을 적어드립니다. 지난주 것도 보면 거의 그림대로 같죠. 항상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합니다. 자, 이번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에는 일단 긍정 요인의 FOMC 의사록이 있고요. 의사록이라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FRB, 즉 FRB에서 진행하는 FOMC 회의,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하죠. 1년에 8번 합니다. 2주 있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숨은 이야기가 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번 주 예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긍정 요인이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말에 나온 이유인데, 지난주 나왔습니다. 원래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의 대표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해서 화웨이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 규제를 임시 면허를 그동안에는 3번 정도, 8월 달부터 8월, 10월 2번입니까? 90일 정도 연장을 했었는데, 이제 주말에 나왔던 이슈는 45일까지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월 1일까지 연장. 그래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조용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이번 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저는 2월 20일로 잡았는데, 또 중국이 과연 지금 코로나19의 반응이 크니까 어느 정도 정책을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15%입니다. 작년에 언제요? 9월인가 내리고, 여기 있군요. 작년 11월 달에 0.05, 우리 보통 금리에 쓰는 BP란 표현을 쓰는데 5BP를 내리고 지금 4.15% 수준에 있습니다. 12월 달 동결이었고요. 이거 이제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대출 월별 우대금리니까 지금 올해 1월 달까지도 동결이었어요. 4.15. 시장에서는 보통 0.05 정도씩 내리니까 5BP란 표현을 쓰는데 2월 달에 좀 내리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번 주에 가장 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화웨이 임시 면허는 최근에 미중 무역 그렇게 안 떠드니까 좀 무시하고, FOMC 의사록에서 하고, 또 과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 될 것 같군요. 2월 20일 날 금리를 내려주는지, 되게 그럼 내려주게 되면 좋은 거고, 중국 소비주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AACR, 아마케라 그러는데, 이제 바이오 제약하시는 분들은 초록이 공개됩니다. 초록.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시장에서 셀러버리랑 몇 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안 봤습니다. 스케줄로는 잡혀 있고요. 아마 4월 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초록 공개하니까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라, 제약 바이오에 좀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이건 좀 개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간 할애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라 그렇습니다. 자, 약세 요인은 이번 주에 역시나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디커플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만 강할 수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야기시켜서,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라 이야기하는데 차익 매물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찬가지, 한국 증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달 보통 20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매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1월 21일 날 발표하겠죠. 여기 보면 2월 20일 날 발표하겠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인데 계속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나쁘게 봤고, 요게 조금 이제 뭔 소린가 싶을 건데, 이건 제가 자주 보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은 하락한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말이죠. 다음 주에요. 네, 보겠습니다. 요일별로 좀 보면 일요일인데요. 뭐 오늘 일요일이죠. 뭐 우리가 김정일 죽었습니다. 김정은 아버지죠. 생일이었고요. 오늘 김정은이 요즘 보도를 보면 한 20 며칠 만에 얼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뭐 거의 신경 안 쓰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내미든 말든 전혀 전 관심 없습니다. 미국은 내일 이제 휴장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휴장이고, 금요일 미정시 마감한 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주간 전망이니까 미국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ISSCC라는 국제 고체 회로 학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16일부터인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고요. 삼성과 좀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집적회로 우리가 이걸 보통 I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뭐 시스템 집적 분야의 학회입니다. 학회니까 뭐 여기서 뭔가 어떤 강력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관련 반도체가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별 5개 중에 그냥 반 개? 좀 반 개 주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크게 아마 미국장이 마감한 금요일 증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에서 29번째 확진자가, 근데 그분이 또 나이가 고령이세요. 80세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한 6일 만에 확진이 발생한 정도? 근데 뭐 그렇다고 마스크 적어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아마 미국 증시의 어떤 지난 주말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개별 기업으로는 코웨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안 봐도 되겠죠. 굳이 코웨이를 우리가 별 재미도 없잖아요. 주인도 이제 넷마블로 갔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뭐 투자 매력도가 그리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혹시 코웨이 갖고 계신 분들은 기관은 팔고 있고요. 지금 보는 점선 외국인 매수니까,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오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죠. 기관 파는 거랑 지금 매칭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관은 스탠스를 보면 작년부터 팔았습니다. 여기서부터 8월달부터 외국인 작년부터 8월달 사갔고요. 코웨이는 뭐 제가 왈가불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제가 일정에 약간 몇 개 기업만 이런 거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테마란 기업이 이제 제테마? 아마 보톡스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41만 주가 상장된다. 다 물량 상장이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종목들한테 좋은 건 아니죠. 마이크로텍은 전환사채, CB라 그러는데 제가 약자로 적어 놓은 겁니다. 컨버터블 본드를 말합니다. 이 물량이 220만 주가 상장되니 좀 조심하시오. 화신테크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 상장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근데 원래 이런 것도 공시에 들어가면요, 이게 단가 얼마짜리인지가 다 나옵니다. 뭐 화신테크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잡주겠죠. 물량이 저리 많이 상장되면 잡주죠. M&A 했겠죠. 이 매도 차트입니다. 매도 차트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되면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물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전환사채는 볼 때 여기 해차가 있어요. 10회짜니까 그전에도 많을 겁니다. 얘도 지금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채권 엄청 찍은 겁니다. 그런 물량이 상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4,710원짜리군요. 4,700원짜리가 언제? 작년도 2월 달인데, 그래서 언제 상장된다는데 2월 13일 날 상장이 됐다. 지난주 벌써 상장이 됐군요. 4,700원짜리가 상장이 돼서 13일 날 상장이 됐으면 금요일 날 상장이 됐군요. 근데 뭐 매각을 한다든지 없애버리겠다,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 근데 또 보면 옛날 6회차잖아요. 그러니까 잡주들은 이 회차가 많은 것들은 거의 다 물량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차트만 보면 우리가 주식을 못 해요. 특히나 이렇게 화신테크처럼 딱 봐도 작업하는 주식이잖아요. M&A 어쩌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은 차트만 봐갖고는 땅굴 파는 겁니다. 항상 공시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량 부담이 있는지를 체크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적어두는 거죠. 제가 보는 종목이랑 거의 상관이 없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걸리는 종목이 있으면 아이고 에잇 한번 욕하라고. 하필 또 안 그래도 주가가 못 가는데 물량까지 상장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제테마라는 기업도 좋을 건 없겠죠. 41만 주고 들어오니까. 그쵸? 제테마라는 기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톡스 기업으로 아는데 근데 또 거꾸로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게 무조건 나와서 주가 훅 빠집니까? 항상 가장 기본을 지키면 돼요. 주가가 우상향이면 내가 물량이 상장이 돼도 한 번에 안 털립니다. 그죠? 이제 주가 우하향성이라면 우하향 중인데 만약에 주가가 나쁘다. 아니야 물량이 상장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물량이 상장되는 스케줄이 잡혔는데 최근에 이제 세경하이테크 같은 거였죠. 그래서 물량이 상장이 돼도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돼도 주가 회사가 괜찮고 앞으로 괜찮다고 하면 그거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요 물량을 보고도 그냥 단순하게 딱 두 가지만 정리하세요. 원래 본업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면 되고 그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이 전환된 물량을 털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 아니면은 굳이 지금 가격에 왜 털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어렵느냐? 아니죠.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좋아질까 아닐까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고 아까 화신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면 딱 보면 아는 주식들 많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제가 너무 시크하게 말씀드렸네. 뭐 이 아이디가 올라가. 9번호 작업친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왜? 차트가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날 뭐 전기차 어쩌고해서 올랐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왜? 지금 2월이에요. 2월. 2월달은 무슨 계절입니까? 상태의 계절이고 감사보고서의 계절입니다. 맞죠? 4월이면 괜찮아요. 2월이에요. 2월에는 이렇게 회사가 제조업인데 적자가 심하고 한 기업들은 무조건 관리 종목 대상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바이오는 괜찮은데 얘는 제조업이잖아요. 유통이구나. 유통이구나. 유통은 근데 유통도 이게 기술 특례 기업이 아니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셀리벌 같은 기업이 있어. 이런 거는 기술 성장 기업으로 적혀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적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태랑은.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 기술 성장이 좋아서 지금은 실적이 안 나도 상장을 시켜줬으니 이들은 실적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유통이나 제조나 이런 애들은 실적 안 나오면 얄짤 없어요.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화요일 가게 되면 이제 미국의 2월 뉴욕 제조업 지수, 미국의 뭐 주택 가격 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됩니다. 독일의 경기를 나타내는 GEW 경기 동향 지수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 유럽연합 경제 재정 이사회 회의 없습니다. 화요일은 크게 국지관계 없고요. 화요일은 미국의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미국 월마트가 잘 나온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 해석하면 돼요. 미국한테 좋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지수한테.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생명이라든지 한국전력, SKC, BGF, 코롱인도 실적 발표되는데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SKC는 지금 보면 좀 전지박 때문에 제가 좀 되게 좋게 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모르시나? 제가 두산 솔루시하고 SKC 되게 좋게 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SKC는 근데 지금 보면 작년 2017년도에 1,700억 그리고 2018년도에 2,000억 대략 10% 이상 성장을 했고 올해 3분기까지 1,250억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못 나왔어요. 그쵸? 이게 아직 실적 발표로 잠정치를 했군요. 이미 했는데 제가 적어놨네. 저 스케줄 잘못된 거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2,750억이 나왔다고 이미 발표를 했군요.
저거는 5기입니다. 2750억? 뭐 이렇게 잘 나왔냐? 이상하다. 300억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2750억이 나와? 말이 안 되는데. 예. 그죠? 300억, 2750억인데.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뭐 말이 잘못됐는데요. 예. 뭔 헛소리요. 아, 올해 계획이군요. 예. 올해 계획이 2750억 하겠다는 소리군요. 뭐 그렇게 좋게 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올해 1250억에서 얘네들이 지금 4분기에 얼마였니? 아이 잠깐만요. 4분기에 지금 300억 했잖아요. 그러면 총 합쳐가지고 1500억 했어요. 1500억. 그죠? SKC가. 그러니까 1500억이면은 작년 2018년보다 500억 못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큰 소리 빵 친 거는 올해는 2700억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SKC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주가는 지금 보면 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차라리 55,000원 밑에 왔을 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다 SKC가 올라가는 이유를 다 아니까 동박 쪽인데요. LS 엠트론을 인수를 했죠. KCFT를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동박 쪽에서 가장 모멘텀이 큰 회사지는 않은데 주가 관점에서는 한 박자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BGF 편의점은 별 관심 없고요. 코롱인더도 제가 개인적으로 코롱 그룹을 안 좋아합니다. 예. 뭐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회사 덕신하우징이라든지 흥하해운들은 물량 상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십시오. 이게 텍스트라도 있으니까 텍스트랑 상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요일은 이제 가장 중요한 FMC 의사록이 있는데 아마 시장 영향은 긍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대빵이 파월 의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미국이 현 통화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지원에 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의 현 통화 정책이 뭡니까? 약간은 비둘기파적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3번 내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뭐 금리 발표는 없는데 약간은 이 1안원의 무게가 좀 실려 봅니다. 당장 뭐 상반기 할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파월이 계속 코로나 원라인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는 의견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황에 뭐 찬물을 끼얹을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는다 이런 뉘앙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설령 지표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미국이 지금 지난해 4분기 지표가 썩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소소하게 나왔다 그리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FOMC 의사록에서 한 번 더 과연 1월 말 금리 결정을 할 때 동계를 했었는데 얘들이 FRB에서 자기들끼리 뭘 숙덕거렸는지를 이 의사록이라는 그러니까 뭐 회의록 그런 거죠. 한 번 더 확인하는 정책인데 약간은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비둘기파라는 거를 부양책을 비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영어로는 도비시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비둘기 도비. 왜 조금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에서 나온 도브라는 비누 있잖아요. 뭔 엉뚱한 소리야. 어쨌든 FMC 의사록이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뭐 미국의 건축허가라든지 주택 착공 건설은 뭐 여러분들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을 크게 흔드는 요인이 아니고 연준 의원들 발언들도 뭐 솔직히 파월 아니면 이분들은 뭐 매년 이제 미국은 연준 국가잖아요. 연방 국가잖아요. 그럼 주마다 또 의원들이 있어요. 그 대빵이 이제 대장이 파월 의장이 되는 거고 놀면 안 되니까 뭐 한마디씩 연설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데 이건 IT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 수요일날 발표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보험주 재미없으니까 말 안 할게요. 코센이라는 아주 조만한 회사 전환상체 48만 주 상장되니까 체크하시고
뭐 체크해봤자 어차피 저런 전환사채 물량 상장된 기업들은 일단 머릿속에 물량에 좋은 건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제가 다 물량 상장되니까 혹시나 물량 부담으로 주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닌데, 왜? 걔네들이 바로 팔지 않으니까. 하지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현상인데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가 될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미국, 중국이 인민은행 대출금리를 내리는지, 또 안 내리고 동결을 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실망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이거 내린다고 시장이 뭐 그렇게 확 중국 금리나 내린다고 막 시장이 베팅한 게 없거든요. 물론 이게 목요일이니까 월화수에 여기에 베팅되는 자금이 들어온다. 뭐 중국 소비주가 만약에 막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동결했을 경우에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은, 영상을 찍는 사이에 박인비가 우승을 했군요. 20승 축하드립니다. 박인비 골프 선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요거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 관련 소비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동안에는 그래도 이 관련주가 움직이면 약간 이쪽 분야에 중국 소비주죠. 기대를 해보자 그런 말씀이고, 만약에 동결했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수요일 전후까지만 만약 시세가 많이 나면 좀 챙겨버리시고, 또 실제로 결정하잖아요. 조금 더 오르긴 할 겁니다만은 보통 이벤트 앞전에 주식이라는 거는 정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케이? 20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정도는 이 관련주들을 좀 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우리나라 물가지수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 쪽 소비자 기대주의소 관심 없고요. 박힌 총재는 누구니 너? 모르겠습니다. 또 유럽 쪽에 뭐 예산안 회의가 있는데 6년짜리 뭐 열심히 잘 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SC칼 아마케 초록 공개가 20일날 예정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별로 좀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기도 싫고요. 하기 싫어요 전. 그리고 이제 삼성에 이번에 나왔던 2월 10일날 있었던 삼성의 이제 갤럭시, 옛날로 치면 이제 S11인데 지금 이제 20으로 들어가니까 기본형 20, 그 다음에 20 플러스, 그리고 20 울트라, 사전 예약 판매 들어갑니다. 한국 기준이에요. 20일부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5만원, 현재 요거는 135만원, 요거는 160만원. 그러니까 160만원이면 이게 이제 1억 800만 하수짜리. 여기 있죠. 갤럭시 S20이 125만원. 이건 출시는 3월 6일 예정되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예약 판매가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S 플러스가 135만원, 그리고 울트라가 160만원대 예약 판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약 판매 어떤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거나 예약 판매 어떤 여러 가지 집계들이 나오게 되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스마트폰 갤럭시 S 20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뭐 지난주도 많이 움직여 줬는데, 그죠? 좀 그 옛날에 한화 케미칼, 우리 그 태양광 하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20일날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솔루션은 OCI보단 훨씬 나아요. OCI가 이번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 중단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태양광은 망했죠.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망했습니까? 중국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OCI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적자 사업 낸다니까 주가는 올랐는데, 앞으로 어떨 거냐? 못 갑니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나요? 못 가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OCI는 한 40% 정도는 폴리실리콘 쪽이고요. 여기 보면 OCI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폴리실리콘,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보통 밀가루 반죽해서 도너츠로 비교를 하는데, 밀가루 반죽 상태를 폴리실리콘이라 그러고, 그거를 조금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것을 인곳이라 그래요. 폴리실리콘 태양광 과정이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뭐 태양 전지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게 폴리실리콘이 요 단계예요. OCI가 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너츠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도너츠를 만드는데 한님 핫도그를 만드는데 요거는 밀가루 반죽선 밀가루를 이제 밀가루 상태로 보면 돼요. 인곳이 이제 반죽을 한 거고요. 그럼 요거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핫도그 모양으로. 그래서 이 기름이 튀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탕 뿌린 거예요. 아주 이해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걸 이제 있겠네. 밀가루 과정이 폴리실리콘, 그거를 반죽을 했네. 물을 넣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그게 인곳. 그거를 이제 딱 기름에 지그지그지그 넣어가지고 핫도그를 만들었어. 그 나무막대 꽂아가지고, 그걸 웨이프. 자,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쁘게 자르고, 이제 기름이 튀겨가지고, 이런 거 튀겨서 설탕까지 뿌렸다. 예, 요게 이제 셀 모듈 태양전지관인데, OCI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중국 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 40% 됩니다. 그래서 OCI가 실적 발표하면서 요거 없애고요. 이제 앞으로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마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카본 메디칼 케미칼 쪽으로 늘리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반도체 케미칼을 말해.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말을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말한 태양광형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하나가 이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고 요게 우리가 말한 반도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없앤다고 하니까 잠깐 놀랐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한참 멀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 솔루션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 솔루션은 요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요까지 하나의 블록체인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OCI라는 기업은 밀가루만 만들다가 망치는 거고요. 얘네들은 하나는 요까지 다 만들고 북미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태양광 물론 재미없는 섹터입니다만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바닥론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약 선택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좀 이야기가 길어졌군요. 자,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서남이라는 기업이 상장이 됩니다. 3,100원짜리군요. 공모가는. 자, 제가 갭 IR은 안 봤는데 뭐 업종이 보니까 별로 전력 설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IR부를 보겠습니다만은 그닥 제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돼요. 미국하고 독일은 뭐 상관없습니다. 항상 미국, 중국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해외 쪽은. 미국, 중국,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1월 달에는 미국도 좀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영향력은 이거는 별 5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금요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2월 달 정확하게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될 건데 계속 안 좋았어요. 지난해 뭐 1월 달도 썩 근데 조금 좋아진 거는 예년 지난달보다 하락폭이 조금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지수의 호재가 되는 거고요. 반도체 이런데 나쁘게 나오면 역시나 외국인 매도 요인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경기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란 총선이 있는데 이란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 추격하고 해갖고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는 아직 깊이 있는 뭘 몰라가지고 어쨌든 보수 강경파하고 개원건파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선의 결과가 과연 당장 바로 2월 말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란 총선 결과 나오고 왜 이랑 미국과의 이슈니까 조금 그냥 그런 일정 있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지 이란 총선의 결과 자체가 바로 그 다음 주 2월 24일로 이어지는 다다음 주 정치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줄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우리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기타 뭐 이런 연준 의원들 발언이 있고요. BTS가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BTS 관련주 움직일 확률 되게 높겠죠. 방탄소년단. 예, 이번에 나오는 거는 Map of the Soul 7이라는 정규 앨범 4집입니다. 근데 Map of the Sou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Map of the Soul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버전이 이제 Map of the Soul 7 버전입니다. BTS. 근데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은 BTS의 노래를 잘 몰라요. 들으면 아는데 부르라 그러면 못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BTS가 다음 주까지 미리 준비를 했는데, 미국 현지 미국의 유동음 방송사 MBC에서 토크쇼 하시는 토크쇼 프로 같아요. 지미 펠런 쇼에 BTS가 출연을 해서 아마 Map of the Soul 7을 조금 더 PR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목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TS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봐셔야겠죠. 헬라 코리아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조금 밀려 있어요. 옛날에 하나 테크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 상장하면서 조금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글쎄요. 뭐 약간 투자 의견이 내기가 좀 모호합니다. 월봉상 계속 밀리는 구간이라. 그쵸?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계속 늘어진다 그러죠. 고점을 낮추면서.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 키네마스트라는 그 회사가 이제 무상증자를 했었는데, 키네마스트는 여러분들 유튜브 때문에 뜬 회사예요. 예. 옛날에 솔본 인베스트먼트. 넥스피 플레이어란가? 예. 근데 무상증자를 최근에 단행한 게 있었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얘가 이제 다음 주가 될수록 좀 차트도 좀 깨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 보통 요런 시가를 여기서 깼으니까 9,500원을 회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미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밀려왔으니 또 1대1짜리란 말이에요. 무상증자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700만 주인데, 쉽게 말해서 700만 주가 그대로 2월 21일 날 상장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금 키네마스터는 약세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약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정리해드리는 것 같고, 쭉 정리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큰 그림은 조금 쉴 때는 쉬고 이렇게 보고 있고, IT 종목들 몇 개만 좀 잡아드릴게요. 다음 주는 여전히 갤럭시 관련주들은 프리미엄폰 포함해서 제트플립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금은 나쁜 건 아닌데, 다우지수 S&P 다 나쁜 건 아닌데, 뭐 언제든지 쉬어도 조금 이상 없는, 또 여전히 지금 유가 반등한 거는 뭐 시장에는 좀 긍정 요인인데, 뭐 중국의 위안화는 아직 약간 불안한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조금 불안한 요인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화가 불안하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사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약간은 1월달 같지는 않죠. 1월달 같지는 않습니다. 1월 얘네들이 보면 1월 한 초부터 한 중순까지는 많이 샀었는데 1월 설날 전후부터 많이 팔았었고, 약간 좀 샀다 팔았다 조금 사고 있는데, 최근 예를 보면 그래도 누계적으로는 그러면 액티브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조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그리 공격적이지는 않다. 최근 장은 사실은 기관들이 좀 사서 올렸던 장이에요. 기관장. 그리고 보고 아까 하나 빼먹은 거 있죠. 이게 뭔 소린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코스피 ADR이 과매도 구간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파란 선이 지수고요. 빨간 선이 이제 ADR이라 그럽니다. 보통 100선을 기준으로 삼고요. 저는 120을 과매수 구간, 80 이하를 과매도 구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 코스피는 80이 깼죠. 그 말은 지수는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한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좀 처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수는 의외로 강했어요. 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애들 잡아줬으니까. 삼성, 하이닉스, 삼바, 네이버, LG화, 현대차, 셀트리온까지, SDI, 삼성물산까지.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강해요. 9위까지는. 대신 밑으로 애들이 쫙 빠졌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코스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저게 앞으로 뭘 의미합니까? 예, 지수가 꺾여요. 아니면은 지수는 조금 더 그냥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외국인 매수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온다면. 근데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유발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쉬어버리면은 지수는 쉽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지수가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고점을 지금 여기서는 벗긴다 안 벗긴다를 미리 판단할 자리는 아니에요. 눈에 보면 벗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2200선 깼다고 가는 게 더 좋다고 봐요. 힘의 논리에서는. 응축이요. 네, 코스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지금 80% 과매도 구간에 있어요. 과매도라는 거는 앞으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수 이야기고요. 근데 지수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과매도 있다는 게 아니고 지수는 지금 플러스 강세잖아요. 근데 시장의 힘이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시장의 힘이 다시 과매수로 들어오느냐? 자, 그럼 꺾고 봅시다. 시장의 힘이 과매도 구간이라 빨간선이 올라온다. 상승 종목이 많다. 그렇게 보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지수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안 가고 다른 애들이 와야 된단 말은 뭐야? 삼성이 하이닉스는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 키는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삼성이 하이닉스에 빠진다를 말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조금 쉬겠구나 하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버리면은 아까 시가총액도 봤지만은 지금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에 이 삼성 하이닉스 삼바 얘는 다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SDI 같은 경우도 다음 주는 조금 차익 매물에 노출될 수가 있다를 염두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지수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붙어요. 벌어지면. 붙으려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쉴 수가 있어요. 대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아직은 93%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수가 너무 올랐어요. 이것도. 오히려 지수가 과매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코스닥이 신고가를 달릴 것 같은데 지수가 과매수 영역에 있어요. 그럼 코스닥의 지수 과매수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끌었어요. 그죠? 지 혼자 올랐으니까.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안 빠지겠죠? 지금 현재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게 꺾였다 말하는 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 근데 반대로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만 빠져버려. 그러면 지수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보시는 분들은 현재 상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셔야 되고 코스피 지수 보시는 분들은 딱 1위부터 8위까지는 7위까지 8위까지 보면 돼요. 19위까지만.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는 이미 지금 약간 코스닥보다 더 많은 다음 주 지수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저보다는 조금 덜한데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잡아당기면 결정적으로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바라보는 뷰는 다음 주는 좀 쉴 수 있다를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쉴 수 있다고 주식을 다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38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을 좀 올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세요. 캡처. 이게 2차 전지주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고 상단에 있는 게 소재고요. 여기 뭐 CIS라든지 PNE 솔루션이라든지 신흥 SAC 지금 에코프로 BM이 대장이니까 여러분들 소재 쪽에서는 소재는 에코프로 BM이 대장.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로 가게 되면 뭐 PNE 솔루션, CIS, 신흥 SAC 이런 애들이 대장. 요거 좀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명성 TNS 같은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무상명의 물량 나옵니다. 5G는 이제 HFR이 지금은 대장입니다. 지금은 HFR, 작년에는 KMW가 대장이었는데 수급의 힘이 HFR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수를 바꿔둔 겁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라는 개별주를 좀 관심있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에이스테크. 지금 저는 투자를 한다면
HFR, KMW,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솔리드도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에이스테크보다는 불안정해요. 에이스테크하고 솔리드가 조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지도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다 지난주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몰레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지난주에 좀 움직였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RCD라든지 몇 개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비아트론 이런 종목에서 좀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레드 관련주들 다시 조금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요. 네.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많이 올란 거하고 또 정리하는 것도 좋고, LED 쪽이야 뭐 서울반도체 마이크로 LED라는데 저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이 안 갑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볼 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은 제가 반도체 소부장에서 전공정, 후공정은 뺐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말하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 시스템 반도체만 보면 대장은 DB와 테스나입니다. 그죠? 테스나고 좀 가벼운 종목 중에 힘이 좋은 거는 SFA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좀 그다음에 조금 아니야. SFA 하나 어보 반도체가 가볍지만은 좀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ISC는 최근에 상당히 좀 ISC가 좀 가볍게 툭툭 쳐줍니다. 근데 이게 9% 오르겠는데 거래량이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테스나 하이나 DB는 되게 견조하게 떼고 묵직한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절대 주가가 큰 것도 있지만은 AD 테크놀로지의 단점은 거래량이 가다 말다 합니다. 리노나 실리콘웍스는 거의 지금 변동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지금. 요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은 어차피 저랑 계속 하시는 분들, 제가 뭐 같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저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 쪽은 뭐 계속 아까 삼성 스마트폰 좋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속 좀 모니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바텍, 파인테크닉스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옵틱스, 에스코넷 이런 거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아시겠죠? 원래 저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찍다 보니까 40분이 넘었어요. 한번 쭉 보시면서 다음 주 투자에 좋은 투자의 팁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